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 의결이 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오늘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검사 쪽, 그러니까 국회 쪽을 대신해서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인데 이분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죠. 그래서 기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또 본인의 역할이 있는 만큼 그대로 하겠다는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사실이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미뤄서 유추해 볼 때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탄핵해야 한다는 쪽으로 아마 얘기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오늘 아침에 뭐 조간신문 칼럼을 봤더니 조국 전 장관과 이상민 장관을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물러날 때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버텼던 두 장관이 비슷한 말로를 맡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칼럼이 하나 좀 쓰여 있더라고. 뭐 보수 언론이긴 했는데 네.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가끔 들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하나 흥미로운 대목이 탄핵 심판은 기각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곧바로 이상민 장관은 사퇴할 거다. 자진 사퇴. 네. 그렇게 모양새를 갖춰가지 않겠느냐라고 국민의힘 이른바 친윤계로 불리는 김정재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앞에 부분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여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탄핵은 사법적 탄핵이거든요. 예.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상원에서 그걸 결정하는데 정치적 탄핵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의 위배, 그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중대한 위배 사항이 있을 때 탄핵이 되는 건데 중대한이 붙는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사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중대본의 수사 결과도 그렇고 사안 자체가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겠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사법적인 문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 이후에 행안부 장관이 사퇴할 것이냐? 제가 보기엔 그 시나리오가 가장 무난해 보이긴 해요. 사퇴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예. 가장 무난해 보이는 시나리오 같습니다. 근데 요새 보면 뭐 예상과 달리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예. 탄핵이 기각되면은 다시 행정안전부 장관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사퇴 가능성도 좀 있다. 물론 이제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도덕적인 잘못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법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곳인데 그 부분을 정말 민주당 의원들 찬성표를 던졌던 또 다른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179명의 국회의원들은 충분히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을 탄핵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선 표결에 응한 건지 아니면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분명히 제기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의도로 하신 것인지. 그거는 분명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거군요. 네, 예. 왜냐하면은 헌법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기각 가능성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분들이 조금 더 다수라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또 현재까지는 뭐 대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소수 의견 헌법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했던 헌법과 법률의 그
기초해서 그 어떤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제 그들이 선출직이었기 때문이지 임명직인 이 장관직에 대해서까지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헌법학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까 이제 새로 임명된 대변인 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을 하시게 됐는데 이대훈 대변인이 이 건에 대해서 최초로 이제 브리핑을 한 것 같아요. 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건에 대해서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쪽은 국민의힘이나 용산이 아닐까 이 정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가족들이 그토록 원했고 국민들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고 했던 159명의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길거리 걸어가다가 압사한 이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냥 그런 그 뻔뻔한 얼굴로 어떻게 그렇게 100일을 넘어 지나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국민 분노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말 남일인가? 내 가족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됐을 때 왜 물러나지 못했는가 여러 차례 실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뭐 김정재 의원이 무슨 근거로 기각이 되면 뭐 물러날 것이다, 사퇴할 것이다. 그때 가서 280여일 지나서 사퇴하는 게 국민의 상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 물러나는 게 그야말로 이상민 장관이 과거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폼나게 물러나는 겁니까? 그게? 그런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이 참사에 대해서 최소한 국회가 할 도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은 합니다마는 분명히 기각될 것이다라고 절대로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탄핵과 관련돼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공식 일정을 수행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실은 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의 과거 얘기 좀 들어보고요. 정청래 의원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직무가 정지될 경우 뭐 차관 인사, 실세형 차관 인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뭐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 드릴 수는 있겠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그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을. 지금은 멍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분 안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72시간 후면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하실 생각이세요? 그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뭐 하실지 그냥 쉬셔야죠, 뭐 그렇죠?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은 이제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용차와 수행비서 지원도 스스로 받지 않기로 했고요. 다만 이제 변호사비는 본인께서 사비로 해야 될 것 같고 최장 180일이니까 뭐 탄핵 심판이 그때까지 길어진다고 치면은 6개월치 월급은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니까 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일하지 않으니까 월급을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일각의 여론도 있습니다만 그건 좀 부적절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일반인들도 재판에 갔을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예단하거나 거기에 대한 그 예단이 된 그것을 적용하는 거는 그건 부적절하고 우리 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데 저는 뭐 당연히 뭐 이제 그 지금 우리 직무 정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안이고요. 일단 변호사비를 뭐 사비로 내는 건 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직무를 하지 않는데 뭐 관용차를 쓴다거나 업무 추진비를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사실 이렇게 된 이상민 장관이 급여 통장에 급여 들어온 것도 몹시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걸 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다 다른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그 정말 헌정사에 다시 없을 국무위원 탄핵이 딱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이 또 하나 이제 우리 헌정사에 굉장한 사례를 남겼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단 3명밖에 없었던 탄핵 소추는 전직 대통령 2명과 부장판 3명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이제까지 없었던 이유는 그만큼 법 적용이 엄격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정말 뭐 호주머니 안에서 뭘 다루듯이 이렇게 정말 쉽게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한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어떻게 제1야당의 예. 완력이라고 볼 수 없고 지난번 해임 건의안 했을 때 인사권자 대통령이 받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예.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맞았지 않았냐 생각인데 어쨌든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이 올 상반기 정부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발화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탄핵 심판에 들어가면 이제 결과는 세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요. 이 헌법재판관 9분 중에서 6분 정도가 이제 탄핵에 찬성이 되면은 이상민 장관은 이제 바로 파면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다뤄볼 가치도 없다, 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냥 각하가 돼 버리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 헌법재판관 중에 2분이 3월과 4월에 퇴임을 해요. 그러면 7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용 기각의 그 숫자가 찬성 반대 숫자가 좀 달라지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이제 않아요? 6인 예. 이상의 예. 그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기 7분이 때문에 헌법재판관 7분이 있어도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파면이 그렇습니다. 이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견이 갈릴 만한 사안이라면 탄핵 소추를 한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질 수 있겠죠. 근데 예. 제가 보기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그렇게 의견이 갈릴 만한 사안은 아니고 그리고 시일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 물론 그것도 훈식 규정이기 때문에 넘겨도 법률적으로 어떤 예. 하자가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만 제가 예상해 보건데 2달 이내에 끝나지 않을까. 예. 이게 이렇게 심리를 여러 번 할 정도로 아주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많이 있을 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예. 빨리 한 2달 정도 이내에 끝날 것 같고요.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해임 건의를 했는데 그게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요 다음 카드로 탄핵 소추를 예. 통과시켰습니다만 저는 전략적 어떤 과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충분히 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막상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되지도 않을 거를 이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예. 통과시킨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조금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될 경우에 민주당은 거센 역풍에 휘말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대형 트럭은 가끔 흉기로 변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딱 그 짝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재명 대표 출석을 앞두고 어떻게든 방탄해보고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의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열린 입이라고 아무 이야기나 짓거리지 마십시오. 김종현 행정관님, 밖으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내일 이제 또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가잖아요. 네. 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당의 의원들을 똘똘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전에 마치 예행 연습하듯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뭔가 이게 결집된 힘을 좀 보여주는 그 차원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가결시킨 거 아니냐. 결국은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방탄 국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을 단속한 것이다. 이제 이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죠? 당연하죠. 왜요? 아니 예.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방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방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국민의힘 얘기에 의하면 당대표가 된 이후로 모든 행위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모든 행위는 방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방탄이다? 그렇죠. 방탄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지금까지. 예. 적어도 체포 동의안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다고 얘기하면 방탄을 썼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쓰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적어도 사람이라면 이태원 참사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걸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게 사용했다? 예.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사람을 안 보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왜 발생했는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라고 하는 국민의 분노가 있었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 높은 여론을 받아 안아서 해임 건의를 한 거예요,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어깨 툭툭 치면서 예를 들면 해임 건의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격려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지속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었고 유가족도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꿈쩍도 안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에서 국회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탄핵이라는 카드. 근데 왜 탄핵이 초유였느냐 지금까지. 이 정도 상황이 오게 되면요.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해임을 시켰어요. 끝까지 지금 제가 볼 땐 국민을 대기하는 국회와 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유가족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문제 핵심은 헌법과 법률이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희생당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정부와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국회가 나서서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결정하면 나올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계속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민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와 국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뭘 하고 있는 거야라는 질문을 계속했던 거고요. 이미 역풍은 그 과정에 다 맞은 거예요. 똑바로 일해 민주당. 뭐 한 거야라고 하는 역풍은 다 맞았고요. 저는 더 불어올 역풍이 없다는 얘기군요. 나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어떨 거나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수단 이것은 마지막 수단밖에 이 마지막 수단이었다 이것이 이 수단을 활용하지 않게 된다면 예를 들면 저런 장관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아무런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어제 국회에서 처리된 탄핵 소추 절차는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각하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기각 아니면 인용, 파면 아니면 복귀 뭐 이렇게 이제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 가결됐던 표 179표의 표 분석을 조금 해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다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고 또 야당 의원들 뭐 정의당이 등 돼서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고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표 던진 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표가 나왔을까요? 글쎄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표를 보면은 뭐 사실 기권 다섯이 좀 의아스럽긴 한데 10표가 민주당 의원들보다 10표가 그렇죠. 더 근데 나왔어요. 거기 이제 뭐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합하면 이제 물론 그게 반대가 109이니까 여기 대해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이제 약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긴 한데 저는 뭐 그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권은희 의원이 이제까지 온 행보를 보면은 좀 당론과는 배치되는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추론과 그런 상상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이게 정말 국회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구도로 이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어쨌든 민주당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원래 이거를 할 때는 민주당이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가 다시 또 그 말하자면 지도부에 위임했다가 결국 다시 당론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 자체가 표단속일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 자체에 굉장히 정치적인 일렬 대오를 여기서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선 정말 내부 표단속을 엄격히 한 결과 179이라는 숫자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국은 꽁꽁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도 계속 긴장 상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 수사 때문에 얼어붙은 관계인데 더 얼어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